예, 안녕하세요. 피키피플 여러분. 저는 하이라이트 레코드 소속의 허클베리피입니다. 얼마 전에 점이라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은 제가 약 한 2년 정도 만에 발표하는 앨범인데, 그 사이에 제가 겪었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슬럼프, 그리고 주변 이제 동년배들의 어떤 삶의 어떤 굴곡이나 뭐 그 나이 또래에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순간들,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앨범이고, 이를테면 어렸을 때는 제가 어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음악이겠죠. 누군가한테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삶의 좀 전부처럼 느껴지고 온전히 거기에 좀 충실하고, 그게 없어지면 뭔가 나라는 사람이 좀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내 지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 좀 지난 2년 동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꿈보다 어쨌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만든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 하나를 총 6곡으로 나눈 앨범. 이를테면 디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 앨범을 듣고 그냥 한 곡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느낌? 최대한 그런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앨범이에요. 그 정규 앨범을 낼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순수성을 오래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음악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열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100을 유지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래도 그 골드라는 앨범을 낼 때까지만 해도 100에 가깝게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하고 음악 듣는 게 그냥 애처럼 좋았어요. 그냥 그런 순간들이 그냥 너무 그거를 가만히 두고만 있기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좀 덩치가 커지고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음악을 만들 때도 공연용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이게 창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쇼미더머니를 제가 좀 보이콧도 하고 좀 안 좋은 마음도 가졌었지만, 지금은 뭐 그런 마음은 아니고 그냥 쇼미더머니 이외에도 뭔가 랩을 하면서 음악적인 그냥 결과물 내고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 나름의 어떤 그냥 가치관에 의해서 이 길을 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2년 전까지는 한 번도 흔들림도 없었고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연한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좀 마음에 의심이 조금 들기 시작하니까, 뭐 이를테면 뭐 공연이 몇 달 전에 비해서 이번 달에 안 잡힌다. 나는 이제 허클베리피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팔리는 거는 이제 끝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나도 모두가 이제 그 힘을 빌리는 그 시스템, 그 힘을 빌려야 되나? 막 그런 식으로, 네, 뭐 이를테면 쇼미더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여튼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냥 지금까지 했던 어떤 말들이나 노래들 이런 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제가 되게 위선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슬럼프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얻어진 슬럼프였고, 그 슬럼프 기간 동안에 이게 너무 이제 좀 외롭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져서 만들었던 노래가 에베레스트였어요. 에베레스트를 만들고 나니까 되게 앨범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창작욕이 좀 생기고, 그런 과정 때문에 앨범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제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앨범을 만들면서 좀 자가치유가 좀 됐던, 예. 그렇게 해서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탈출하고, 그리고 좀 그냥 제 자신을 좀 인정하는 그런 거를, 과정을 좀 배우는 지금 단계인 것 같아요. 앨범을 만들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앨범이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외국 래퍼 켄드릭 라마의 이제 작년 앨범 To Pimp a Butterfly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
때문에 제가 이 앨범의 어떤 구성이나 제가 랩할 때 어떤 플로우 뭐 이런 것들, 박자감 이런 것들이 뭔가 다시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사실 몇 년간은 그런 앨범이 없었는데 그 켄드릭 라마의 그 To Pimp a Butterfly라는 앨범도 그렇고 그 전 앨범인 Good Kid, Mad City라는 앨범도 그렇고 그 두 앨범이 저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고요. 랩적인 것도 그렇고 뭐 어떤 메시지, 앨범을 만들 때 그 어떤 흐름 같은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아무래도 아버지도 그래도 연배 있으시고 어떤 세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래에서 얘기하는 바를 100% 이렇게 이해하시거나 랩의 뭐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진 않는데 제가 음악을 하기 전부터 아버지가 계속 그런 얘기는 해주셨어요. 사람이 뱉는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가려서 하고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면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 항상 인지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라라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상 들었단 말이 그런 거기 때문에 가사를 쓸 때 무의식적으로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을 위한 앨범이다라는 건 사실 대중적이다라는 말이랑은 약간 좀 궤를 달리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래퍼의 삶이라고 무슨 특별한 거 없는 거 같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는 고민들이나 이런 게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요새 힙합 음악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들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특정 사람들만 공감대 끌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지금 이 동시대 살아가는 제 동년배 아니면은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 뭐 누가 됐던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는 충분히 와닿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들을 위한 음악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 지금까지 했던 가사들 좀 살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좀 위로하려고 막 그런 썼던 가사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어떤 노래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누군가는 이제 더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좀 더 굳어져서 자기가 뭘 함에 있어서 이 노래가 큰 힘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제 공연장에 찾아온 관객들과 최대한 좀 이렇게 같이 놀려고 하고 제가 어떤 무대에서 내려보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가 그냥 다 같이 약간 좀 미쳐서 노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유대감을 좀 얻지 않나 싶어요. 누군가한테는 뭐 충성심 정도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유대감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2년 동안 좀 슬럼프도 겪고 앨범 작업에 좀 매진을 하면서 팬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들려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없었고 사실 그 팬들한테 직접 받는 피드백 눈을 마주 보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들과의 어떤 그런 교감하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좀 필요했었어요. 제발 새로운 시도 좀 색다른 음악 좀 너무 다 똑같네요. 막 이런 멘트를 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당연히 제 팬들이니까 좋은 말만 써줄 줄 알았는데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좋은 얘기 해주신 분들도 기억에 남지만 그런 좀 쓴소리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앨범에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신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끊임없이 발전 가능성이 계속 열려있는 사람이고 좀 열심히 해야죠. 뭐. 저는 뭐 꾸준히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 그때그때 하는 거고 사실 뭐 제가 믿는 신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무슨 모두를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건 되게 오만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그냥 SNS로 어떤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좀 많이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저는 제 노래로 그걸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유대감 뭐 어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제 의견을 이렇게 노래로서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공연장에서
그 눈빛으로든 아니면 공연이 끝나고 만나서든 아니면은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메신저나 뭐 어떤 쪽지를 통해서든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음악을 오래 들어주셨던 팬들이나 어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팬들은 선을 다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뭐 그런 분들과의 어떤 의사소통 때문에 불쾌한 적은 전혀 없었고, 인생이 또 어떤 때는 되게 길게 생각도 들다가 또 어떤 때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빨리 많이 먹고 싶고, 좋아하는 음악 많이 듣고 싶고, 가고 싶은 데 많이 가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과의 좋은 에너지가 있으면 그거 그냥 막 표현하고 싶거든요. 행여라도 그게 진짜 어떤 사람들한테 진짜 부정적인 에너지를 끼친다 그러면은 음악 하면서 즐거운 거, 뭐 어떤 친구들 아니면 뭐 제 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가족들과의 어떤 행복한 것들 다 그냥 이렇게 까서 그 에너지 그냥 줘서 그 사람들도 그거 좀 느낀다면 저는 그거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완창은 노래 만들었을 때 몇 달 제외하고 안 했던 것 같고, 3분의 2가 아니고 한 50분의 4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숫자로 그렇게 하면 되나? 아무튼 예, 날로 먹죠 뭐. 그냥 팬들이 다 부르고, 사실 그 노래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전혀 제 대표곡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런 좀 배틀 랩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고, 그리고 사실 그 랩이 그렇게 쉬운 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기에 진짜 뭐 편한 훅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따라하는지 지금도 들을 때마다 좀 신기하고, 무대에 있으면은 그 느낌은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평양냉면 맛이랑 비슷한 거죠. 첫 번째는 일단 저는 그 공연하는 거에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고 몸을 좀 안 아끼는 편인 것 같아요. 공연할 때 목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공연을 좀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 어떤 DJ와의 합, DJ 짱가와의 합이 저는 굉장히 어떤 이 공연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그 DJ 짱가 형은 굉장히 옛날부터 그런 DJ로서 다른 랩 아티스트들과의 호흡을 굉장히 많이 맞췄던 사람이고, 아이디어가 엄청 많고, 그래서 저와 이런저런 아이디어의 합을 맞춰봤을 때 굉장한 시너지가 있고, 진짜 팬들이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와서 노는 수준이, 그 반응이랑 그냥 분신해서 관객들 반응이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클베리 피의 음악은 잘 몰라도 분신이라는 공연은 있는데 그 공연이 진짜 가면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다더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와봐야지. 저는 진짜 자신할 수 있는 건, 분신을 일단 오면은 무조건 그 사람은 다음 회차에도 오게 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 기저에는 그 팬들의 입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소문의 또 중심에는 그 팬들 자체에 그냥 좀 지들끼리 알아서 잘 노는, 한번 안 오셨다면 속는셈 치고 한번 와보시면 진짜 한국 힙합 공연에서 제일 재밌는 순간을 같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일단 작두라는 가사를 쓰고 디플로우의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딱 끝날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아, 이 노래는 엄청 공연 많이 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구나, 딱 느낌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 대중음악상 힙합 부분 최우수 그 노래, 그 싱글 부분에 수상을 했고, 공연에서도 플레이했을 때 가장 이제 터지는 노래가 됐죠. 그래서 작두를 매번 하는 것 같아요. 디플로우 쪽에서 매번 부르는 게 좀 미안해서 안 부르는 공연에도 제가 전화해서, 야, 그럼 뭐 집 앞인데 뭐 안 부르냐, 그냥 나 가서 할게. 그러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성향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거를 그냥 끊임없이 하고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죽어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당시에 꽂혔던 거는 프리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처음 가리온의 프리스타일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부터 그게 재밌어서 순수하게, 프리스타일을 한다는 거는 어떤 장소나 뭐 이런 제약 같은 게 사실 많이 없으니까 그냥 미친놈처럼 하고 다닌 거죠.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눈 뜨고 있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진짜 그냥 매번 프리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물론 저 나름의 재능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맨날 하고, 그거를 10년 넘게 하는데, 프리스타일을. 잘 하는 게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또 프리스타일 관련해서 많이 불러주고, 또 그런 데서 프리스타일 했을 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프리스타일을 계속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어떤 노래를 만들었을 때 희열, 아니면은 공연장에서 그 노래를 사람들이 따라 불러주고, 제가 어떤 노래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동작이 크게 움직이고 이런 거에 훨씬 더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프리스타일을 그렇다고 뭐 싫어지고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좀 재미의 무게중심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 것뿐? 이거 뭐 잘 안 보일 텐데, 발목에 조그맣게 해서. 세월호 문신은 사실 올해 초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만든 이제 그 유가족들을 이제 인터뷰한 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그냥 불현듯 이거는 뭔가 좀 이거 관련해서 문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사실 여자친구랑 커플 타투를 해서 저는 이제 리본을 하고, 이제 여자친구는 종이배를 이제 새기게 됐는데, 좀 추모하고 마음적으로 좀 슬프고 애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제 몸에 새겨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타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좀 안 쓰고 싶었고, 제가 그런 온전히 그 슬픔을 100% 이해하거나 어떤 제가 가진 음악적 역량이 아직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좀 모자라다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냥 이슈가 되고 싶지 않았고요.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됐든. 본방사수를 얼마 전에, 가장 최근 저번 주 거를 처음으로 끝까지 봤었거든요. 술집에서 올티랑. 재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온라인상에 떠도는 그 라이브 클립 영상들만 조금씩 봤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사람들이 왜 보는지 알겠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 제가 쇼미더머니를 보이콧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실제 가사에서도 많이 쓰고 할 때까지만 해도 쇼미더머니를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좀 변절자 뭐 이렇게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했었고, 근데 그냥 이 앨범을 만들면서 저라는 사람이 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의 처한 상황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또 어떤 거에 가치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선택이나 이런 거를 제가 좀 도매금해서 넘기는 건 조금 오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싫어하는 걸 싫어할 시간에 좋아하는 걸 좋아해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거를 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그게 잘 된다면 그거 나름대로의 그라운드 형성해서 좀 대치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제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그냥 좀 어떻게 하면 좀 이상적으로 잘 이렇게 인생과 다 이렇게 좀 대입시켜서 잘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서 그 뭐 방향성의 차이인 거죠. 뭐 그냥 저는 그냥 제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또 쇼미더머니에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게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균형미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공연의 횟수나 어떤 공연 규모의 어떤 그런 차이만 봐도 이제는 진짜 언더그라운드 공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쇼미더머니나 뭐 어떤 아니면은 유명한 래퍼들이 참여하는 기획 공연이라든지 각종 그런 행사를 제외하면 다른 공연들이 진짜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좀 아쉽죠. 옛날에는 그냥 홍대 소규모 그런 클럽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거기에 찾아오는 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화나라는 뮤지션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많이 하고 되게 존경심을 많이 이렇게 인터뷰 때나 뭐 표현을 했었는데 화나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이제 어글리 정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되게 소규모로 제야에 가려진 이제 실력파 래퍼들을 또 엄선해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단독 공연으로 분신을 해서 규모를 이렇게 키워가고는 있지만 균형미를 맞추는데 좀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쇼미더머니에 어떤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랩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아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게 나가서 랩해서 바로 인생이 바뀌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데 그거에 마음이 안 흔들린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당연히 유혹이 있었고 갈등하고 이렇게 흔들리던 때가 있었죠. 제 슬럼프의 좀 어떤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사실 그게. 네. 제가 무슨 쇼미더머니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좀 안 나가고도 그냥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살고 그거를 유지해서 그 하나의 뭔가 루트를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다 나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더라 정도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들으면 아주 네? 아유 지워받고 싶지. 아니 제가 생각해도 저는 쇼미더머니 나가면은 쇼미더머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냥 프리스타일도 하고 공연도 좀 빡세게 하고 그 말도 막 족같이 하니까 막 쇼미더머니에서 막 뜯어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아유 막 저는 너무 다 나가서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올까요?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솔직히.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좀 경계하는 게 쇼미더머니를 안 나가는 게 저의 무기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급부에 서 있다는 게 어떤 제 무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냥 그건 제 어떤 음악적 아니면 삶의 태도로 인해서 그냥 제 나름의 방식 그냥 유지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제가 그런 거가 무기로 좀 생각되어진다면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피노다인 프로듀서 소울피쉬 형을 만나고 왔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겠다, 뭐 언제 앨범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고 피노다인으로서도 뭔가를 좀 하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거 정도? 일단 사실 그 연작 앨범은 처음부터 구상했던 건 아니고 이 점이라는 앨범을 만들고 보니까 이 앨범에 대한 애착이 너무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앨범의 규모로 인해서 이 앨범의 가치가 좀 폄하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작 앨범은 그 앨범과 점이 합쳐졌을 때 제 차기 정규 2집이 되는 게 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그 정도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실 저는 그 최대한 힙합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뭐 어떤 나오는 글들을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좋은 에너지만 받고 음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접 저한테 뭐 어떤 개인적인 SNS가 됐든 직접 얘기하는 게 됐든 그런 식으로 저랑 소통했으면 좋겠고 분신해서 또 했던 말이 뭐냐면은 같이 늙어가자고.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나이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일각에선 또 그 힙합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거지 나이 먹으면 이제 힙합 좋아하면 약간 좀 쪽팔리고 촌스럽다 이런 이미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오래 좋은 에너지 주고받으면서 늙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이번 앨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음악 들으면서 어떤 꿈이 생기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뭘 하다가
그게 안 됐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 부끄럽고 주눅 들고 제 앞에서 아, 저는 형 실패했어요. 오빠 저는 실패했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인간이라서 2년 동안 어떤 슬럼프 겪고 진짜 바닥도 치고 저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저는 그냥 제 할 일 충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그냥 좀 나눌 수 있는 에너지 좀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그게 바람이에요.